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대외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11살 소년이 동료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10대 2명이 다쳤습니다.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자를 태운 버스 2대가 어제 또 LA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월 이래 벌써 22대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여성이 무인 로봇택시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대외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의장이 해임된 바로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정가의 적대적 분위기를 도구로 규정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We need to change the poisonous atmosphere in Washington. You know, we have strong disagreements, but we need to stop seeing each other as enemies.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It does worry me, but I know there are a majority of members of the House and Senate in both parties who have said that they support funding Ukraine. 하지만 차기 하원 의장 물망에 오른 공화당 인사들은 우크라이나보다 이민자 문제가 우선이라는 등 미온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The most pressing issue on Americans' mind is not Ukraine. It is the border situation and it is crime on the streets. We want to know where the American taxpayer dollars are going and what's the end game.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과 별도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으로부터 압수했던 탄약 110만 발을 양도하는 등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우크라이나 지원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차기 하원 의장이 선출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원 등 현안 협상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급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4원 넘게 뛰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원화 가격은 10원 넘게 떨어진 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마감 때는 1,363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고점, 원화 가치로 보면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하며 2,400선의 턱걸이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4% 급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인 여파가 긴 연휴를 끝낸 우리 금융시장을 한꺼번에 덮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신흥시장은 이럴 때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내리고 신흥국 통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급증하며 환율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국내 시장 금리도 따라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빚이 많은 기업과 가계엔 부담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일부 대출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늘어난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이 줄면서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가장 불안한 부분은 금리 부분이거든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 경제, 고용이나 내수 시장 쪽이 약해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스탠스 자체가 조금 완화적으로 좀 바뀌어야지.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금 이탈 가능성과 고금리가 불러올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풋볼 연습을 하던 11살 소년이 말다툼 끝에 동료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11로 걸려온 다급한 전화. Medical, my son got shot, miss. Do we have any idea where the person is that shot him? No, miss. I don't know. The police are on the way, and so are the medics. Where was he shot? Okay, it's back.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차로 달려가는 한 소년을 유니폼을 입은 여러 명이 쫓아가는데 잠시 후 차에서 총을 꺼내든 소년이 쫓아온 학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합니다. 이번 총격으로 13살 소년 2명이 각각 팔과 몸통에 총을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풋볼 연습장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행히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격을 가한 11살 소년을 체포하고 미성년 시설에 구금했습니다. 소년은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찰은 총기를 안전장치 없이 차에 방치한 소년의 어머니도 2급 경범 혐의로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로운 캠퍼스에 총성이 울린 건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최소 2명 이상이 총격을 가해 남성 4명과 여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친 5명 모두 18살에서 22살 사이 젊은 학생들이며 4명은 이 학교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there was, it looks like it was probably a dispute between two smaller groups, and then one individual was a target of two individuals who had weapons. We don't believe that individual was hit. We believe the 5 victims who were struck were unintended targets.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캠퍼스를 폐쇄하고 특공대를 투입해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으며 학교 측은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자를 태운 버스 2대가 어제 또 LA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버스가 LA로 도착한 건 벌써 22대째로 어제 LA시에 도착한 버스 2대에는 불법 이민자 7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란 출신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남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성명을 통해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버스에 태워 LA로 보내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식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LA 도착과 함께 LA 시장실과 비영리 단체들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음식 등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미 남부 국경에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들로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장이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해 미국행 자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밤 비행기로 중미로 출국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현재 남미 출신 난민으로 인해 뉴욕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라며 현지 난민 행렬을 찾아가 무엇이 문제이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현 상황을 생생히 전달하고 올 것이라며 뉴욕에 온다고 해서 당장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호텔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며 수백 수천 명이 밀집된 공간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생활하는 것이며 취업 보장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사실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번 방문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며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멕시코를 방문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에게 뉴욕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할 것이며 그곳의 지도자들과 만나 난민위기 대처를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뉴욕시가 수용하고 있는 난민의 수는 11만 7천 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하루 600명꼴로 난민이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들에게 임시 취업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 난민들도 자신도 미국에 도착하기만 하면 취업의 기회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허위 정보에 맞서 사실만을 명확히 전달하고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현장을 찾아 뉴욕시로 오지 말아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지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번 일요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긴급 재난경보가 울려 당황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울리지 않은 분들은 휴대전화 설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연방재난관리청은 LA 시각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연방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긴급 재난경보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개인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큰 알람 소리와 함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보 테스트 메시지가 오지 않은 경우 연방재난관리청은 개인의 휴대전화 설정에서 재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여성이 뺑소니 사고 후 무인 로보택시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로보택시 아래에 깔린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치여 로보택시가 주행하던 차선에 쓰러졌습니다. 로보택시는 여성의 몸이 차에 닿자마자 브레이크를 작동했지만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는 이미 여성이 깔린 뒤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로보택시를 들어올려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현장에서 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에 24시간 상업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운행 대수는 절반으로 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경찰서 정문을 돌진한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 남성 실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경찰서, 갑자기 출입구 쪽을 부수며 SUV 차량 한 대가 경찰서 안으로 돌진합니다. 다행히 경찰관들은 휴게실 안쪽에 있어서 부상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의 차량 운전자, 차 밖으로 나오자마자 마치 이 일을 기념한다는 듯 손가락 제스처와 만세 동작을 취하는 기행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1년 전 이웃 여성이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이런 짓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이웃집 차고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확인돼 1급 테러 등의 혐의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선언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은 의료 분야 전문 어센드 파트너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8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전국 의료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어센드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아시안 아메리칸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6개 주에서 주치의와 전문의 4,800명의 의료진 네트워크와 7만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은 내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시니어 메디케어 연례 가입 행사 시작을 알리고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